그러면 파트 2 너무 길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쓰이 마사시의 첫 소설이에요.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사실 이 소설은 우리가 이게 읽게 된 게 물론 고영쌤이 추천도 했지만 제목이 되게 상큼하잖아요. 지금 오늘 선생님들도 막 엄청 더운 이제 막 후끈후끈한 날씨를 뚫고 왔는데 이 책은 보면 표지부터 또 얼마나 싱싱한 청량한 이제 숲과 제목과 뭔가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나라는 어떤 그윽한 추억과 뭔가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제로 뭐 공간 어린 여름날의 추억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제 마쓰이 마사시 씨가 58년생이더라고요. 영신쌤이 이분보다 젊죠? 제 동생뻘이죠. 마쓰이 마사시 분이고, 아까 이제 명시쌤이 잠깐 설명했는데 58년 도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문학부 시절에 또 이제 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출판 일을 했죠.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시리즈를 해서 이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개요대학에서 이제 초빙 교수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때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소설을 써보고 싶다 해서 좀 늦깎이로 이렇게 소설가가 되었죠. 제가 어제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가 대학생 멘토링을 해요.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절 데려왔어요. 이렇게 데려왔는데 왜 데려왔냐면 자기가 이제 멘토인데 조은미도 좀 얘기를 해주라. 나도 멘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막 신나게 막 1시간 넘게 막 떠들었는데요. 나이 들으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청년들을 만나는 건 게다가 그런 대기업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정된 애들은 얼마나 자기 삶을 막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애들이겠어요? 그런 청년들하고 말하니까 영감을 받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자극을 받았는데요. 아마 이 마쓰이 마사시 씨도 대학에서 청년들과 만나면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라는 마음에 들어서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는 2012년도에 그랬는데 원제 보셨죠? 화산자락에서. 네, 화산자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영화도 그렇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제목을 잘 바꿔서 성공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맞아요. 노르웨이 숲이 상실의 시대에서 엄청 히트쳤죠. 90년대에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 이후에 뭔가 상실감에 젖어가지고 있는데 원제가 노르웨이 숲인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상실의 시대가 되어서 엄청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노르웨이 숲으로 이제 발간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 영화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을 바꾸는. 퍼펙트 데이즈. 맞아요. 우리가 요즘 일본 영화인데 마치 일본 소설이고 일본 영화인데 꼬모레비죠. 꼬모레비가 원제더라고요. 영화 끝나면 그 엔딩 타이틀에 그게 설명이 나오는데 저 그게 제목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퍼펙트 데이즈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샀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책을 많이 쓰신 건 아니고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쭉 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나온 우리는 뭐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이 작가 검색하니까 이 책에 대한 서평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꽤 사람들한테 좀 공감을 많이 얻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예스24를 검색을 해보니까 책 소개가 있는데 저는 책을 제가 뭐 다 바쁜 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일을 하는 짬짬이 발제를 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책을 좀 급히 읽긴 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이사벨 쌤은 아마 음미하면서 읽으신 것 같아. 저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는 그리고 좀 차분하게 문장의 맛을 좀 느끼면서 아니면 뭔가 낭독하면서 읽는 다음에는 조금 이제 맛이 살아날 텐데 그냥 좀 여기는 뭐 엄청난 줄거리는 없어요. 줄거리가 물론 있긴 하는데 이게 뭔가 엄청나게 서사가 막 강렬하게 이거는 서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소설이라기보다 뭔가 이제 그냥 어느 순간에 머물렀고 어느 순간에 어느 순서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을 또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뚜렷한 서사로 막 소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심심하게 봤거든요. 심심하게 봤는데 오늘 또 차근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 문장들이 그래도 작가랑 문장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더 고심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되게 좀 서정적이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작가가 되게 바깥자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가장 크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이제 생태 환경 쪽을 하니까 자연에 대해서 새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개수나무 엄청 많이 나오죠. 나무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었고요. 그리고 색깔에도 개수나무 있는데 그 생각하면서 봤어요. 아무튼 근데 온라인 서점에서야 당연히 이 책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엄청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약간 살짝 부풀려져서 엄청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본어 하면은 이제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열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저는 읽어봤는데 일본 소설의 스타일이 제가 뭐 딱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설국도 막 그렇게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기였어요. 이렇게 막 감동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이제 탄미주의,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근데 이 책도 어찌 보면 뭔가 이 건축이라든지 그런 또 자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종종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책 속에서는 이 작품이 굉장히 어떤 이제 일본 문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뭔가 이제 일본 현대 문학사의 좋은 작품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다음으로 가서 갈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엄청난 스토리가 없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설 주인공이나 화자인 나는 건축학과를 이제 막 졸업한 청년이에요. 근데 여기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일본의 건축 쪽의 시스템하고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한국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건축사가 되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서 뭐 몇 년 뭐 해야 되고 뭐 실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 주인공도 했는데 뭐 그냥 건설회사에 갈까 뭐 대학원 갈까 하다가 이제 이 되게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무라이 순숙계 건축 사무실에 가게 되죠. 거기에서의 있던 일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런 과정들에서 특히 이제 여름 별장에서 지냈던 시간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한 30년 흘러가지고 다시 가는 그런 식의 얼개를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일본 여행들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행 작가 우리 김남희 씨라고 아시는 분은 우리 명시작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김남희 작가가 여기 가서 경향신문에다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가로이자와 가서 그러면서 뭐라 하신 것 중에서 거기 가서 그 공간에 직접 앉아보고 어쩔 수 없는 세월이 흐름과 죄송합니다. 아까 스콘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약간 목이 메네요.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과 그에 따른 상실을 어떻게 이토록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건축도 사람도 세월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당연한 사실에 새삼 가슴이 아렸다. 아마도 김남희 선생도 여행 가서 이 건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바라보면서 뭔가 이제 건물도 여기 책에도 나와요. 건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세월이나 사람의 사용에 의해서 낡고 마모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건축을 보면서 세월을 못 이기는 부분에 애틋해지는 그런 마음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아사마산 분화하는 게 나와요 작년에. 그래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경화쌤 너무 친절하셔요. 경화쌤 없으면 문학의 숲은 너무 건조할 것 같아요. 건초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주춧돌인가요? 대들보인가요? 아무튼 아사마산이 보니까 지금 활화산이더라고요. 일본은 그런 데 몇 군데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또 이게 책에서 이렇게 막 화산이 분화하면서 막 마을에 대피령 내리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일본은 걸핏하면 지진도 나고 쓰나미, 뭐 화산, 되게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은 땅에서 사는 건 또 어떤 걸까? 우리야 뭐 전 지구적으로 좀 기후위기라는 재앙도 겪고 있지만 참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정서 혹은 그 삶의 태도 이건 되게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좀 이렇게 뭐랄까 미화하기도 하고 어쩔 때 그쵸. 그 아까 그 이제 설국의 같은 영화 설국 같은 소설 보면은 좀 죽음을 저는 그걸 탐미주의적인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약간 그런 경향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연 재해가 많은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이제 이사라스님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간단히 넘어가면요. 여기서 소설 속에서 되게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그 건축가로 이제 무라이 순수케가 나옵니다. 이게 내가 청년인 주인공인 내가 무라이 순수케의 건축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설에서 이렇게 무라이 순수케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요. 이 요시무라 준조라는 실제 건축가가 이 무라이 순수케의 모델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무라 준조 또는 무라이 순수케는 동양의 전통적 양식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에 모더니즘 색채를 띤 참신한 작품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건축에서 전통적인 양식을 어색하지 않게 잘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하면 할수록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시무라 준조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고요. 미국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 실용적 수박미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김수근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수근의 건축이 이 요시무라 준조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렇게 하고 실제 건축이 그 교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책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산리스카 교회가 바로 요시무라 준조의 그 이제 목조를 많이 쓴 이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건축을 가지고 소설을 썼냐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얘기는 소설이란 형체가 남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을 진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쵸. 뭔가 제대로 실현이 되던 실현이 되지 않던 그런 것들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를 씀으로써 소설을 씀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이 작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들은 주로 이제 그 무라이 순수케 건축사무소에 일하는 직원들이죠. 그래서 일단 주인공인 청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카니시 도로라는 청년인데 나는 건축과 전공의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동료 마리코가 나오는데 또 얘는 막 자연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새 이름 많이 나오는데 탐조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야조회라 하더라고요. 야조회라고 해서 야조회 회원이 엄청 많았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는 막 세부로 다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 주변에 저희랑도 한강이랑도 많이 활동하시는 그 조류 전문가가 아예 회사를 차렸거든요. 탐조 회사를 오래전에. 근데 그게 국내 손님보다 미국이나 해외 손님들이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버드워칭이라고 하는데 버드워칭 하는 게 되게
익숙한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국내 사람들은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 없어서 버드워칭에 안내하려면 돈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참가비를 받는 거를 이해를 못한대요. 국내 사람들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가지고 그분 되게 초창기에는 그 외국에 손님들이 없었다면 그 회사를 하기가 어려워 1인 기업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카니시 도루가 그런 이제 탐조를 많이 하는 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마리코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리코가 이제 여기 이제 사카니시랑 거기서 3살 연상인데 사카니시보다 잠깐 사귀다가 나중에 딴 남자랑 결혼하죠.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잘 모르는데 누가 블로그에 뭐 쓴 걸 봤는데 일본에서 전통화 잡지로 이렇게 막 대리이어서 계승하는 이런 데가 한 전국적으로 일본에서 한 이제 뭐 200개인가 그런 가게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데는 엄청나게 좀 이렇게 부유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장인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코가 거기 딸인데 가게 물려받을 거고, 이게 좀 소위 이제 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집안인 거예요. 조금 이제 특별한 집안인 거여서 얘는 뭐 사카니치는 그냥 평범한 건축학도니까 이제 그 집에 뭐 사이가 장가든다라는 거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마리코가 먼저 딴 남자랑 결혼하니까 나중에 그 다른 동료, 여자 동료 유키코랑 결혼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쓸쓸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처음에 딴 여자랑 사귀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다른 동료랑 결혼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카니시가 자기 스승인 또는 이제 회사 이제 저기 이제 무라키 순수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도 경제 성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이한 자기 과시욕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이면서도 시대에 좌우되지 않은 아름다운 시민,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건물을 무라키 순수케는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무라키 순수케를 되게 어떤 장인의 모습, 그의 어떤 이제 외모도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을 사카니시는 가진 것 같아요. 마리코에 대해서도 묘사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마리코가 굉장히 발랄하고 빛나고 또 이렇게 뭔가 이제 피아노를 잘 쳐요. 마리코가. 그러니까 얘는 또 이렇게 좀 상류층이니까 피아노를 이제 했구나라는 식으로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약간 선망하는 마음도 좋아하면서도 끌리면서도, 그리고 서로가 이제 끌리게 된 눈이 맞은 거는 이렇게 빵을 같이 구운 마리코가 구운 스콘을, 지금 스콘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스콘을 나눠 먹어. 스콘 갖고 오면 따끈따끈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오쿠이 마을은 이제 그러니까 해발 1000m, 제주도 가면 왜 한라산 갈 때 1100꽃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면 1100꽃은 늘 뭐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막 안개가 자주 아무래도 쌓이는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곳의 어떤 지리적, 자연적 배경도 그러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많은 야생동물들도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이 여름 별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여기 색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눈에 들고, 저도 이제 에세이를 많이 써놓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일기용수로 써놓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또 아프기도 했었고 할 때 이제 나의 자연 산책이라고 해서 산책하면서 뭔가 나무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모감주 나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한일공원에 모감주 나무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감주 나무를 주제로 쓴다거나 뭐 삼나무를 쏘면서 쓴다거나 막 하는데, 개소나무는 아직 못 써봤는데, 개소나무가 이제 우리 왜 동요에도 있잖아요. 개소나무. 네, 역시, 네, 맞아요. 개소나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제가 이미지를 못 찾아왔는데, 네, 맞아요. 동글동글동글하고 예쁘고, 색감이 입구 쪽에 개소나무가 몇 그루 있더라고요. 어천이 우리 레미안 살때 레미안 아파트에 주방장 개수나무 찾았어.
저는 그것만 기억하는데 대왕 참나무, 개수나무도 있었군요. 은민 씨가 사는 동 쪽이 없었고 내가 슈퍼가를 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쪽은 이제 쪽이 없었어요. 대왕 참나무를 또 심어놔가지고 대왕 참나무가 정말 도토리가 그것도 참나무니까 도토리가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수나무들이 어쨌거나 예쁘죠, 그렇죠? 네, 그 잎사귀가 너무 예뻐요. 잎사귀가 너무 예쁘죠. 되게 또렷해요, 뭐가. 동전 잘하는. 맞아요. 맞아요. 동전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못 봤어요. 예, 그래서 개수나무가 여기 책에서 엄청 자주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이 별장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나무가 어찌 보면 이 건물 여름 별장의 대표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또는 뭔가의 중심을 잡아주는 상징 그런 것 같아요. 새에 대한 것도 많이 나고요. 저희 양경모 이사님이라고 있는데 에코샤벌시라는 데 대표이신데요. 이분도 원래 생태하시고 우리 선배님이기도 한데 경제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경교육 생태를 하는데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새벽에 이런 데 가서 새소리 새벽에 새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새소리 녹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하고 하는 걸 하는데 제주도를 같이 갔을 때 저지 오름에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의 합창, 그러니까 새들이 새벽에 막 울거든요. 그래서 던 코러스라고 하는데 이분 덕분에 이제 새벽에 하는데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맨날 아침에 들었던 새들이거든요. 그래서 섬 휘파람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휘파람 불듯이 나중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섬 휘파람새 너무 귀엽고 제주도의 이제 대표적인 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책에서 꽤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했고요. 건축이 우리 삶과 직결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사벨 쌤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번역을 할 때 왜 이렇게 여름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어찌 우리 보면 이제 여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열정적인 시기 또는 뭔가 뜨거웠던 시절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하니까 그런 걸까라고 생각만 해봤습니다. 예, 다 했고요. 그래서 어떤 건축에 대한 얘기도 좋고 책에서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좋고 아니면 그냥 오늘 더운 여름에 대해서도 좋고 그래서 이야기 좀 나누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